안녕하세요. 탑골드무비의 큐레이터, 영화 저널리스트 박희은입니다. 오늘 탑골드무비에서 함께 만나보실 영화는 바로 한국 영화계의 첫 블록버스터 전쟁 영화이자 천만 영화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바로 그 영화, 강재규 감독이 연출하고 장동건, 원빈 배우가 주연을 맡은 2004년 개봉작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영화는 2003년 6.25 전쟁 참전 용사의 유해 발굴 작업 현장에서 시작합니다. 이진석 12연대 이진석 하사라는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이 발견돼요. 하지만 만년필의 주인 이진석 하사는 노년의 신사가 할아버지! 되어 있습니다. 전화 왔어요. 6분이래요. 여보세요? 과연 이 만년필이 전장에서 발견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영화는 1950년 시계를 거꾸로 돌립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된 구두 닦기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 청년 진태. 궁핍한 생활이지만 똑똑하고 착한 동생 진석과 어린 동생들,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약혼녀 영신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시끄러! 꽝꽝 원룸으로 하나만 줘. 에이, 두부인데 2개 더 있어. 그래, 하나만 줘. 예, 어디 보자. 지대로 흐르네. 나도. 뭘 공수를 해. 알았어. 헛건 나 이빨에 바람 들까봐 싫다. 얼마? 이완입니다. 2, 3등. 아이 팔어. 예. 아이스크림. 형 먼저 하니까. 아이 싫어. 먹어. 너 먹어. 어서 먹어.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터졌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지고 오늘 찌딱 가르쳐 줄 거지? 도서관 안 갔어? 형, 아무 얘기 못 들었어? 전쟁은 어때? 이 위기를 느낀 진태는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피란을 가기로 하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진태가 약을 사러 간 사이에 기차표를 구하러 떠난 진석이 헌병들을 만납니다. 헌병들은 급히 전장에 내보낼 군인들을 찾고 있었던 거죠. 잠시 조사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30세까지 남자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자네 몇 살인가? 18입니다. 얼결에 18살이라고 말해버린 진태는 군인들을 따라 징집 열차에 오릅니다. 무슨 일이야? 진석이가 왜? 군인들이 와서 뭐 조사할 거 있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데려갔는데 아직 안 돌아와. 뒤늦게 동생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진태는 겨우 진석이를 찾아 집으로 가려고 하지만 되레 진태까지도 징집되고 말죠. 가자. 외삼촌네 가는 기차는 이게 아니야. 곧 출발한다. 자리에 앉아. 동생이 열차를 잘못 탔어요. 지금 내릴 겁니다. 앉아. 군인 선생이 뭐 잘못하셨나 본데 우린 피난민이요. 군대 갈 사람이 아니라니까. 너도 징집 대상자야. 그럼 우리 엄니는 어쩌고? 대기 매실 거요? 예? 앉아. 이건 명령이다. 명령은 당신 부하한테나 해. 우린 내릴 거야. 가서 앉아. 나 이 양반들이 더위를 자셨나? 말귀를 못 알아듣네. 어? 진석아! 어서 나가! 새끼! 가족과 헤어져 군대에 오게 된 형제, 총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이 평범한 청년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곧바로 최전방 전투에 총알바지로 끌려갑니다. 참혹한 전쟁 앞에 두 형제는 말문을 잃고 말죠. 시신이 산처럼 쌓이고 피가 강처럼 흐르는 전쟁터에서
진석이는 어린 동생을 살리기 위해 무모한 전투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은 대대장에게 무공훈장을 받으면 동생을 전역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탱크 까고 김일성 먹다고 진지 까부신다면 자네 동생 후송이 아니라 제대들 못 시키겠나? 동생만 보낼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바로 그런 배짱과 정신으로 싸우란 말이야. 나라에 뭔가 요구하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란 말이야. 전쟁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똑똑한 동생을 다시 가족 품에 돌려보내기 위해서 형은 모든 전투에 참전합니다. 죽기 살기로 전투에 나선 형은 점점 전쟁 영웅 취급을 받고 계급도 높아지죠. 하지만 선량했던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런 형의 변화를 바라보는 동생은 괴롭기만 하죠. 게다가 형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 영웅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이유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반발하죠. 너 왜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 훈장인데 우리한텐 지금 기적 같은 기회가 온 거라고. 형한텐 기회일지 몰라도 난 아니야. 그 사이 한국 전쟁은 더욱더 참혹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전쟁터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도 이념 때문에 죽고 죽이는 비극이 터지기 시작하죠. 거기서 절대만 쏴보시지. 어서 끌어올려. 이상기서 끌고 와. 빨리 첩전자 하나 봐야겠어. 겨우 피랑 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가족의 약혼자 영신이 누명을 쓰고 반공 청년들에게 살해당하자 형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주합니다. 형제는 예전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을 지을 수 있을까요? 한국 최초의 천만 전쟁 블록버스터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영화를 소개할 때 블록버스터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은 아주 규모가 큰 대작 영화를 이야기할 때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블록버스터란 말은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군이 사용했던 거대한 폭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 구역 전체를 폭파시킬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진 폭탄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다가 1970년대 할리우드에서 이 폭탄처럼 흥행력이 센 영화를 블록버스터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그 이후에 2000년 들어서 블록버스터도 소위 레벨이 나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최고의 흥행 레벨이 할리우드 10억 달러 클럽입니다. 영화 매출이 전 세계 10억 달러를 넘는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반지의 제왕 시리즈, 아바타, 어벤져스 같은 영화들 말이죠. 한국에서는 이런 흥행 1등급 영화를 천만 영화라고 부릅니다. 탑골드 포인트 하나, 천만 영화 휘날리며.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특히 블록버스터라고 불릴 만한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999년 개봉한 쉔입니다. 당시 전국 693만 명의 관객,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 흥행을 성공시켰던 영화죠. 한석규, 최민식, 김윤식, 송강호 배우, 그야말로 연기력 갑들이 출연했고요. 할리우드 영화 안 부러운 스케일과 긴박한 첩보 스릴러, 여기에 가슴을 두드리는 멜로까지 흥행 종합 선물 세트였죠. 이 쉬리의 강재규 감독이 한국형 전쟁 블록버스터의 진수를 보여주마 하고 만든 영화가 바로 2004년 설에 개봉한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2004년 개봉작 태극기 휘날리며의 누적 관객 수는 1174만 명.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들어도 정말 엄청난 흥행이죠.
한국의 첫 천만 영화는 불과 3개월 전 강우석 감독이 안성기, 설경구 배우와 함께 한국의 북파공작원 실화를 영화로 옮긴 실미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1000만 일종의 이벤트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강재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가 연타석 1000만 영화 기록을 세우면서 한국 영화 1000만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의 순 제작비는 147억 원, 비슷한 시기에 1000만 영화 실미도의 제작비 100억 원을 훌쩍 넘긴 대작이죠. 당시 규모가 좀 있다 싶은 영화들의 제작비가 20억 원 수준이었고 1999년 강재규 감독의 쉬리 제작비가 30억 원이었는데도 블록버스터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제작비죠. 요즘의 물가로 따지면 거의 400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된 셈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는 6.25 전쟁 정전 50주년 기념작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드는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전쟁 블록버스터로 꼽힙니다. 탑골드 포인트 2. 영웅 없는 반전 블록버스터. 한국에서 전쟁 영화는 흥행 장르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 1960년대 한국 영화는요, 전쟁 영웅과 전우애를 주제로 한 반공 전쟁 영화들이 주요 흥행작이기도 했죠. 하지만 태극기 휘날리며는 참혹한 전쟁에 휘말린 평범한 형제의 비극적 운명을 중심으로 전쟁이라는 광기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반전 영화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비극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사전 기획에만 1년 3개월이 걸렸고요. 시나리오 검증, 고증에만 2년 반이 걸렸습니다. 1950년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4천여 벌의 의상을 제작했고 군복만 2만 벌을 만들었대요. 전쟁 장면 준비에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증기 기관차, 탱크, 장갑차도 실제 크기로 제작한 건 기본이고요. 총 2,500여 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했고 약 2톤의 화약과 탄약, 폭발물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 평양 시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은 평양 세트는요, 당시 20억 원 규모로 지었다고 하고요. 2km에 달하는 낙동강 방어선 진지도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9개월 동안 전국 18개 지방의 올 로케이션까지. 강재규 감독과 제작진은 이 전쟁 같은 9개월간의 촬영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그대로 영화 속에 재현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할리우드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태극기 휘날리며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만하죠. 탑골드 포인트 셋.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제 장동건과 원빈. 강재규 감독은 이념과 전쟁 영웅을 다루기보다는 철저히 한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영화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캐스팅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합니다. 한국 대표의 두 꽃미남 장동건과 원빈을 캐스팅한 것도 이 전쟁의 비극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캐스팅이었습니다. 먼저 캐스팅된 배우는 원빈. 우연히 행사장에서 원빈 배우를 만난 강재규 감독은 첫눈에 그가 진석의 눈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순수하고 총명하고 의리 있고 가슴 따뜻한 19살 소년 진석과 맑은 눈망울의 원빈 배우는 최고의 궁합이었죠. 한편 평범한 청년이 전쟁을 겪으면서 이 광기에 휩싸이는 변화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배우를 고민하다가 장동건 배우를 만났다고 합니다. 특히 두 사람 눈이 닮은 데가 많아서 함께 서 있으면 진짜 형제처럼 보였다고 해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둘 다 너무 미남이라서 자칫 영화가 가벼워 보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강재규 감독은 어차피 전쟁터에서 얼굴에 검댕이 묻을 텐데 문제없다고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꽃미모는 검댕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태극기 휘날리며의 명장면은 더욱 큰 감동을 남깁니다. 강재규 감독이 연출하고 장동건, 원빈 배우가 주연을 맡은 태극기 휘날리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대를 뛰어넘는 클래식 명작 영화 그리고 다시 보고 싶은 한국 영화사 최고의 영화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